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실제로 제게 일어난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3년간 사귄 연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상대가 바로 제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아직도 생각만 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올해 봄 4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2층짜리 빌라의 1층 끝 방이었는데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옆집 아저씨가 굉장히 조용한 분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그 옆집 아저씨는 정민호라는 분으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혼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인상에 늘 정장을 입고 다녔어요. 그분은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시끄러운 소리 하나 없이 지내셨고 완벽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이소영이라는 여자친구와 3년째 교제 중이었습니다. 소영이는 27살로 저보다 2살 어렸고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긴 머리에 큰 눈, 그리고 밝은 성격으로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죠. 오빠 오늘 몇 시에 끝나? 소영이는 매일 저녁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7시쯤 끝날 것 같아. 왜? 그냥 궁금해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알겠어. 너도 일찍 들어가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영이가 제게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도 예전만큼 길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자주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소영아,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오빠 미안해.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좀 바쁠 것 같아.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이런 대화가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한 건 소영이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늦게까지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9시만 되면 피곤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답답한 마음에 소영이 사는 동네로 가봤습니다. 이상하네. 집에 없나? 일요일 저녁에야 소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휴대폰이 고장 나서 연락 못했어. 어디 있었어? 집에도 없던데? 친구 집에 있었어. 휴대폰 고장 나서 집에 못 갔지 뭐야. 말이 앞뒤가 안 맞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영이는 점점 더 바빠졌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났습니다. 소영아, 요즘 너무 못 보는 것 같아. 미안해 오빠. 회사가 정말 바빠서. 조금만 참아줘. 소영이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정민호 씨 집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남자 웃음소리만이 아니라 여자 웃음소리도 함께요. 그분도 여자친구가 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 여자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묘하게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설마 제가 아는 사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5월 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소영이와의 연락은 거의 단절 수준이 되었어요. 하루에 문자 한두 개 정도만 주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야근이야. 먼저 자. 매일 야근이네. 몸 괜찮아? 응, 괜찮아. 조금만 더 바쁘면 끝날 거야. 하지만 제가 소영이 회사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 사무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9시가 안 된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분명히 야근한다고 했는데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 야근을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6월 첫째 주 금요일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서 들어가. 옆집 정민호 씨 목소리였어요. 응, 고마워. 내일 아침에 보자.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소영이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3년간 매일 들어왔던 소영이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문구멍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에는 정민호 씨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정말로 소영이가 있었어요. 소영이는 정민호 씨에게 가벼운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내일 저녁에도 올 거야? 응, 물론이지. 7시쯤 올게. 그럼 저녁 준비해 둘게. 이런 대화를 나누는 소영이와 정민호 씨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 현실이야?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바로 옆집에서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어요. 소영이가 다른 남자에게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정한 대화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본 것이 현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옆집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 나야. 소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와. 저녁 준비 다 됐어. 고마워. 배고팠는데.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벽 너머로 계속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소영이는 정말로 제 옆집에서 다른 남자와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대화들. 모든 게 고문 같았어요. 이 드라마 재밌네. 그러게 주인공이 우리랑 비슷해. 어떤 면에서? 비밀 연애하는 거? 소영이와 정민호 씨의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비밀 연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오늘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갑자기 왜?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얘기야. 꼭 만나야겠어. 제 진지한 톤을 들었는지 소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녁에 만날까? 6시에 카페에서. 알겠어. 오후 4시쯤 정민호 씨가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나가서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정민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주말에도 바쁘시네요. 네.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요즘 집에 손님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가족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자 정민호 씨의 표정이 확실히 굳어졌습니다. 그냥 지인이에요. 크게 시끄럽지는 않죠? 아니에요, 전혀요. 그냥 궁금해서. 그럼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정민호 씨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저녁 6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 소영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왔어요.
3년을 사귀면서 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빠 무슨 급한 얘기야? 소영이는 여전히 태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소영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뭘? 요즘 너 다른 남자 있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소영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도 살짝 떨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가 의심병이 심해진 거 아니야? 의심병이 아니라 확신이야.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말도 안 돼. 증거라도 있어? 소영이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증거? 내 옆집 남자랑 지내고 있는 거 다 봤어. 어제 밤에 키스하는 것도 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빠, 그건 언제부터야? 얼마나 오래 속인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오빠, 여기서는 안 돼. 다른 곳에서. 여기서 다 얘기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소영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잖아. 3개월 전부터. 3개월? 그럼 그때부터 날 속인 거야?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오빠, 우리 관계가 너무 지루해졌어. 그냥 새로운 게 필요했어. 새로운 게 필요해서 바람을 피워? 그럼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왜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이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의문스러웠어요. 그 사람이랑 진짜야? 아니면 그냥 놀아본 거야? 오빠, 그런 질문은 대답해.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 진짜야? 우리 진짜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카페에서의 대화 후 집에 돌아와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몰랐어요. 특히 바로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옆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정민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오빠가 다 알고 있었나 봐. 그럴 줄 알았어. 워낙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미안해. 소영이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정민호 씨에 대한 애정은 여전해 보였어요. 괜찮아. 이제 숨길 필요도 없잖아. 시원하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왜 계속 그 남자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정민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민호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제 여자친구랑 만나고 계시죠? 정민호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셔서. 언제부터였나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제 여자친구인 걸 알고 접근한 건가요? 이 질문에 정민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게 됐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알고도 계속 만난 거군요. 죄송합니다. 정민호 씨의 사과를 듣고 있자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왜 계속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건
소영 씨와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건가요? 네, 아직은 이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관계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들, 복도에서 마주치는 어색한 순간들. 모든 게 고통스러웠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소영이가 서 있는 거예요. 오빠. 소영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온 것 같았어요. 왜 여기 왔어? 오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뭐? 갑작스러운 소영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정민호 오빠랑 헤어졌어. 다시 돌아와도 될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헤어졌다고? 왜? 오빠 때문에.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소영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소영아, 이미 끝난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왜 안 돼? 우리 3년이나 사귀었잖아. 그 3년이 소중했다면 처음부터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소영이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오빠, 정말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기 다시 오지 마.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소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한참 들렸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다시 찾아온 후 일주일 정도는 옆집이 조용했습니다. 정말로 둘이 헤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건가? 소영이를 잃은 슬픔보다는 3년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에 대한 허무함이 더 컸어요. 그런데 2주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정민호 씨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가까워서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응, 소영이랑은 정리됐어. 아니야,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재미있어 보였거든.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친구? 하하, 바로 옆집에 사는 놈인데 매일 보니까 좀 재밌었어. 응,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야지. 소개시켜줄 사람 없어? 정민호 씨의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소영이한테는 진심이었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그냥 재미로 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소영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소영이도 이용당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영아, 나야. 오빠? 왜?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중요한 얘기야. 무슨? 정민호 그 사람에 관한 얘기야. 다음 날 오후 소영이와 만났습니다. 소영이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오빠, 무슨 얘기야? 소영아,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말했어? 헤어질 때? 갑자기 부담스럽다고. 오빠한테 미안해서 계속 할 수 없다고 했어. 거짓말이야. 뭐? 저는 어제 들은 정민호 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소영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직접 들었어. 너도 나도 그냥 재미로 이용당한 거야. 소영이는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바보였구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소영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 어린 후회처럼 보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건 아니야.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 후로 소영이와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민호 씨와도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한 달 후 정민호 씨는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도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던 중에 우연히 소영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오빠. 소영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소영아, 어떻게 지내? 응, 괜찮아. 오빠는? 나도 괜찮아. 이사 준비 중이야. 그래? 어디로? 강남 쪽으로. 좋겠다. 새로운 시작이네. 너도 잘 지내고. 응, 오빠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더 이상 없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훈이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호야, 소영이 결혼한다. 뭐? 누구랑? 회사 동료래. 착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래? 잘 됐네.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축하였습니다. 소영이도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후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회사 후배였는데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배님,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 큰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사람을 믿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어이없긴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저는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소영이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고, 정민호 씨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도 담담하게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그렇게 평범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소영이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후배들한테 연애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배신하지 마라.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대화해라.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충격적이고 아픈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추억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형, 그때 정말 힘들었겠어요? 후배가 제 얘기를 듣고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는 법이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충격적이고 아픈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아픔에는 끝이 있고 그 끝 너머에는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더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게 되었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이겨나가려고 노력해요. 이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빠, 뭘 그렇게 생각해?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현재 여자친구 은지가 물어봅니다. 그냥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갑자기 무슨 감상에 젖어 있어? 감상이 아니라 진심이야. 은지는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줍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 추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모든 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이상으로 제가 겪은 충격적이면서도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